자, 오늘 이 시간부터 적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7의 부정적분이죠. 자, 부정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저 미분에서 6이 되는 바로 식을 찾아보라 이런 뜻이죠. 그 말이 바로 6을 적분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6dx 나온 것은 미분에서 6이 되는 이 원래 함수, 즉 원시 함수라고 하죠.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6이 되나요? 바로 6x를 미분하면 6이 되죠. 그리고 항상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꼭 적어줘야 되죠. 자, 어떻게 보면 6이 6x 플러스 c의 바로 도함수잖아요. 그죠? 우리 기억납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구하면 무엇을 알 수가 없다. 바로 x축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적분상수를 우리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x축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하나 나오면 적분상수의 값도 찾을 수 있죠. 그러므로 바로 원래 함수의 x축의 위치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인테그랄 3x 제곱 dx입니다. 무엇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나요? 바로 x 세제곱이죠.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분상수론 꼭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적분법 공식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우리가 부정적분의 뜻, 바로 이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바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역으로 도함수를 바로 부정적분을 구해보라는 것은 도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의 이 식을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6dx는 바로 6x 플러스 c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37번 무엇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즉,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다운되는 거죠. 그죠?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x가 미분해서 x가 되었다는 말은 원래 함수는 x제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738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나요? x 세제곱이네. 일단 차수가 바로 하나 올라가야 되겠죠. x 4제곱을 미분해 보세요. 4x 세제곱이 맞죠? 자, 따라서 바로 부정적분은 x 4제곱 플러스 c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39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함수 fx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c는 적분상수네요. 즉 fx의 부정적분이 바로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라는 거죠. 그 말은 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를 무엇하면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이 우변을 미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4x 플러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4x 플러스 5를 뭐하면 적분하면 자,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740번도, 자, fx의 부정적분이 우변에 있는 식이죠. 따라서 이 우변을 미분하면 원래 fx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fx는 뭐라고 하죠? 피적분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dx에 있는 x가 바로 무엇이다? 적분 변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 피적분 함수를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바로 부정적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분해보면 3이 떨어져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41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fx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우변에 있는 이 4차 함수를 뭐 하면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분해 보시면 4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식을 바로 적분하면 바로 우변의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42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다항함수 fx를 구해보라고 하죠. 바로 이 fx가 피적분 함수잖아요. 이 함수를 바로 한 부정적분이 바로 우변의 함수가 되니까 우변의 함수인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이번에는 fx가 아니라 xfx가 되는 거죠. 따라서 xfx는 무엇이 된다? 자, 우변의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3x 제곱 플러스 2x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fx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우변의 함수가 x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fx가 x 3x 플러스 2니까 결론적으로 fx는 무엇이 된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 식은 x로 양변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x를 약분해서 3x 플러스 2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743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적분 함수가 x-1 fx인데 그다음에 한 부정적분이 우변의 함수잖아요. 따라서 우변의 함수를 미분하면 바로 x-1 f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좌변과 우변의 함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fx는 바로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44번입니다. 자, 바로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x 세제곱을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라. 무엇으로? x로 미분하라. 이런 뜻이고 745번은 x 세제곱을 먼저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바로 부정적분을 구해달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본다면 이 x 세제곱을 먼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x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차수 하나 올려주고 맞나요? 그 올려준 그 차수로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자, 적분이니까 꼭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다시 무엇에 관하여 x에 대해서 미분해달라는 뜻이죠.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4가 떨어지니까 4분의 1과 약분되면 x 세제곱이 되고 c는 적분상수니까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바로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온다? x 세제곱이 고스란히 피적분 함수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반면에 745번은 먼저 무엇을 한다? 미분을 먼저 하죠. 따라서 인테그랄이 앞에 있고 x 세제곱을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다. 이 자체가 바로 피적분 함수입니다. 따라서 미분을 하면 무엇이 되죠? 3x 제곱이 되죠. 그것을 다시 뭐 해라? 바로 x에 관하여 적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됩니까? 바로 x 세제곱이 되죠.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잖아요. 그런데 적분을 하니까 반드시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되죠. 이 또한 x 세제곱이 그대로 어떻게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744번과 다르게 적분상수가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 미분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 게 적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가 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마지막으로 했더니 미분을 했기 때문에 미분하면 상수는 0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연달아 동시에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x 세제곱식이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이 누구냐? 적분을 했으면 적분 상수 붙여주면 되고 미분을 했으면 자 붙여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46번입니다.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는 뭐 어떻게 했죠? 무엇을 미분하면 x 세제곱이 되는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때 자, 적분법 공식이죠. 이 미분에서 이 3차가 돼야 되니까 적분을 하면 차수가 올라간다고 했죠. 따라서 한 차수 올려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올려준 이 지수 4로 무엇을 바로 이 식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적분상수 C만 붙여주면 바로 이 식을 미분하면 바로 X 세제곱이 되는 거죠. 물론 얘를 4분의 1 X 4제곱,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c로 표현해도 똑같은 거죠.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747번은 자, 적분하기 위해서는 차수가 하나 올라가야 되죠. 6차를 미분해야지 5차가 되는 거니까. 그 대신 그 지수로 무엇을 내라? 이 식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x 10제곱이니까 바로 11제곱을 미분해야지 10제곱이 되겠죠. 자, 그 대신 11로 뭘 해야지? 나누어 줘야지만 x의 10제곱이 되겠죠. 미분해서. 자, 그리고 적분상수를 붙여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749번은요. 자, x 100제곱이 비적분 함수인데 그러면 101제곱을 뭐해서 미분하면 100제곱이 되겠죠. 그럼 사실 미분하면 101x의 100제곱인데 101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 지수 101로 뭐 한다?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50번입니다.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비적분 함수가 자, 이렇게 합이나 차로 이렇게 당식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당식을 어떻게 각각 접근을 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 인테그랄이 이 S자를 길게 늘어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 썸이라는 바로 우리 시그마 있죠. 시그마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시그마는 성질이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잖아요. 그것처럼 인테그랄 이 바로 적분을 할 때도 이 자체를 다항식이 있으면 각각을 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다항식에 3x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에서도 시그마 뒤에 바로 변수한인 계수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앞으로 이 3이 실수배니까 인테그랄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각각을 적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배에
곱하기죠. 자, 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되고 그 지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수가 있을 때는요. 상수를 무엇을 미분하면 2가 됩니까? 2x가 되죠. 상수를 적분할 때는 이 2와 적분 변수를 그냥 뭐 하면 된다? 곱해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무엇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EX라고 그냥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그마에서도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상수를 모두 다 더하라고 할 때는 이 상수와 N을 뭐 했죠? 이 곱해주듯이 그냥 뭐 이 상수를 적분할 때도 이 상수와 적분 변수를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적분 상수는 남겨두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 쓰기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를 알고 있는 게 바로 다항식이 됐을 각각을 우리가 시그마 처리하듯이 자, 적분 처리해 주면 되고 자, 이 상수 바로 실수배죠. 상수가 아니라 이 실수배 한 이 변수 아닌 개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시그마와 비슷한 성질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까요? 각각을 뭐 하라?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배가 돼 있고요. x 세제곱인가 x 네제곱이 되고 그 4로 뭐 하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x니까 x제곱이죠.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일 때는 적분 변수 x와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조심할 것은 잊지 말자. 적분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2와 4는 약분이 되니까, 그죠? 조금만 정리해주면 2분의 1로 이렇게 적을까요? x 4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752번은요, 여러분들. 시그마에서도, 자, 시그마는 합의 기호라서 곱으로 우리가 일반항이 되어 있을 때는 합이나 착골로 나타내줘야 된다고 했죠. 이 자체도 지금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을 곱한 꼴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적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적분 함수를 자, 합이나 착골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개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를 하면요, 무엇이 되나요? 바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이 곱골의 모양을 합이나 착골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을 적분하면 된다는 거죠. 자, x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고 그 지수 3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두 배에 자, x는 x제곱으로 놓고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x제곱 바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는 항상 적분 변수와 곱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잊지 말자 적분상수죠. 그러므로 3분의 1의 x 세제곱 그리고 2와 2는 뭐가 된다? 약분이 되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바로 부정적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753번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곱골로 나타나죠. 이쪽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를 적분하고 얘를 적분한 다음에 곱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적분 함수를 무엇으로? 바로 합이나 착골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부호반대, 뒤에 거 제곱 맞죠? 바로 얘가 전개를 해버리면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맞나요? 꼭 기억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인수분해 형태를 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어떻게 한다? 3자, 3자 없애버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거 제곱. 곱해서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부반대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죠.
자, 마찬가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도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3을 없애버리면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앞에 거 제곱은 x제곱.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x 뒤에 거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부반대. 그리고 뒤에 거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죠.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해보면 x 세제곱은 차수 하나 올려줘. 올리고 그 지수 4로 나누어 주면 되고 상수는 적분변수와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잊지 말자 적분상수죠. 그러므로 4분의 1에 x 4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바로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54번입니다.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이 부정적분을 구해서 더해줘도 되지만 우리는 자, 시그마 성질과 마찬가지로 자, 인테그랄이면 이 피적분 함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적분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이 피적분 함수 두 개를 더해보면요. 자,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피적분 함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부정적분 해줘도 되고 각각을 뭐 한다? 뭐 한다? 적분한 다음에 그 부정적분을 더해서 부정적분을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놓고 이 식을 정리해주면 앞에 거 세제곱 x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도 뒤에 있는 앞에 거도 세제곱은 x 세제곱이니까 2x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3짠짠 하면 3x 제곱 3짠짠 하면 어떻게 되죠? 3 따당 땅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어서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3 땅 따당이죠. 3x고 여기는 3x가 되어서 6x가 되었습니다. 상수는 1의 세제곱이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한 게 이렇게 되니까 요것만 우리가 뭐 해주면 되겠다?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두 배를 해놓고 x 세제곱이니까 x 4제곱으로 그 대신 지수 4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6배를 놔두고요. x니까 x제곱이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에다 적분상수만 붙여주면 됩니다. 2와 4는 약분하고요. 2와 6이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의 x 4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여기는 2가 약분되었네요. 약분되었으니까 어떻게 여기는 2분의 3x 제곱이 아니라 3x 제곱 플러스 c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755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각각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나눗셈 형태죠. 여러분, 우리 시그마도 곱하기나 나누기 형태를 처리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적분도 마찬가지죠. 이 나누기 자체를 여러분들 바로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항을 더해주면 되니까, 자, 뺄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x 플러스 1분의 x 제곱과,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해서 적분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공통분모가 x 플러스 1로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를 통분을 해버리면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런데 x 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뭐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x 플러스 1이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어서 남는 부분은 그러면 뭐만 남는다? 인테그랄 x-1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나눗셈 꼴 형태가 이렇게 빼기 꼴 형태로 쉽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각각을 적분하면 되니까 x는 어떻게 되죠? x 제곱인데 2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2분의 1을 적어볼게요. 그리고
상수는 꼭 적분 변수와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그마도 합의 오잖아요. 곱이나 나눗셈은 직접 처리 못했죠.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적분할 때도 어떻습니까? 정적분이건 부정적분이건 자, 어떻게 된다? 곱볼은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식을 변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개고요. 인수분해죠. 나눗셈 꼴의 대표적인 것은 통분을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분모, 분자, 약분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한 가지 더 부분분수꼴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놓고 나중에 문제에 직접 나오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756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f 프라임 x, 바로 fx의 도함수가 주어졌죠.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2x-1을 무엇으로? x로 적분을 해보면 된다. 즉, 2x-1의 한 부정적분이 바로 f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적분을 하면 2x는 어떻게 되죠?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리고 상수는 항상 적분 변수와 곱해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반드시 적분 상수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F0이 3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F0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말한다면 fx는 0,3을 지나기 때문에 바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으면 무엇은 알 수 없다. 그래프상에서 x축은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F0이 3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이 x축을 결정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이해되나요? 그게 그냥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적분 상수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F0은 3이잖아요. 그럼 x자리에 0을 대입하니까 적분상수 c가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fx는 바로 무엇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적분 상수를 찾을 수 있는 힌트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757번도 마찬가지죠. 자, fx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 동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원래 함수죠. 이 함수의 한 부정적 분은 자, 이 도함수를 뭐 하면 되겠다? 바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부정적 분을 찾기 위해서 바로 적분을 해주면 자, 다항식의 적분은 각각의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에 x의 세제곱이 되면서 3으로 나누어 주고 8배에 x의 제곱이 되면서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상수는 적분 변수와 곱해주면 되고 자, 조심할 것은 적분 상수를 꼭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과 6이 약분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2와 8이 약분되니까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바로 이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f1이 1이라는 정보가 있죠. 이 정보를 가지고 적분 상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y도 1이고 자, x에 1을 대입했다는 것은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된다고 했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C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적분상수 C 자리에 바로 방금 구한 C의 값을 추가만 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개념 정리하면서 A 단계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